오늘 밤 당신이 아내의 몸에 손을 댈 때 아내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을 거절이라고 느꼈겠지만 의학적으로 그것은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남편분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피곤하다고 등을 돌릴 때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셨나요? 아니면 아내의 몸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걱정이 되셨나요? 대부분 전자를 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비참한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성의학 박사로서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몰랐던 아내의 몸속 비밀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아내에게 평생 이기적인 남자로 기억될 것이고 당신의 노후는 차가운 각방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의 영상이 당신의 남은 30년을 신혼 때보다 더 뜨겁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제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중년의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단순히 마음이 식어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아내가 당신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직시해야 할 현실은 바로 에스트로겐의 고갈이 불러온 신체적 재앙입니다. 남성분들은 폐경을 그저 생리가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이것은 신체를 보호하던 가장 강력한 방패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사라지면 여성의 질 점막은 사막의 모래처럼 바싹 마르고 얇아집니다. 젊은 시절 촉촉하고 탄력 있던 조직이 스치기만 해도 찢어질 듯 아픈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위축성 지렴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남편이 관계를 시도한다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 쾌락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상처난 살에 소금을 문지르는 것과 똑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당신이 다가올 때 아내가 흠칫 놀라며 몸을 빼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공포 반응입니다. 아파서 피하는 사람에게 왜 안 해주냐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남편이 짐승처럼 보인다고요. 자신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욕구만 채우려 한다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내의 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의 스킨십이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으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변합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급격히 줄어들고 불안과 예민함을 담당하는 물질들이 늘어납니다. 이때 남편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들이대면 아내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대신 코르티솔이 뿜어져 나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독성 호르몬입니다. 남편이 옆에 눕는 순간 아내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온몸의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은 의지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남편을 스트레스 유발인자로 인식해버린 겁니다. 마치 천적을 만난 초식 동물처럼 아내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약물에 의한 화학적 것의 상태입니다. 50대가 되면 아내분들도 여기저기 아픕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수면제 등등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의 부작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대사질환 약물들은 혈류량을 조절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성적 욕구 자체를 뇌에서 차단해버립니다.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감각신경도 무뎌져서 만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마음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남편의 요구 때문에 억지로 응해야 한다면 그것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일 뿐입니다. 아내가 관계를 피하는 건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몸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거울 속의 낯선 여자 때문입니다. 아내도 한때는 꽃처럼 예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앞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축 처진 뱃살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휑한 머리숱을 가진 초라한 중년 여성이 서 있습니다. 아내 스스로가 자신을 여자로 느끼지 못합니다. 내 몸이 보기 싫고 부끄러운 상태인데 남편이 적나라하게 몸을 보려고 하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을 끄라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들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당신 배가 그게 뭐냐, 관리 좀 해라 라고 농담하셨나요? 그것은 아내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바닥난 여자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할 리 없다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정서적 이혼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억울해합니다.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이러냐고. 하지만 아내의 기억 저장소인 편도체는 다릅니다. 30년 전 당신이 시댁 편만 들었을 때 서러움 아이 키우느라 밥도 못 먹을 때 술 먹고 늦게 온 당신 아플 때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해준 무심함. 이 모든 기억이 뇌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당신은 힘없는 노인이 되어갑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이제야 수동적 공격으로 터지는 겁니다. 밥을 대충 차려주거나 말을 섞지 않고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당신에게 복수하는 겁니다. 당신도 철저하게 외로워 보라는 무언의 형벌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정서적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마음의 탯줄은 끊어졌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위에서 부부의 의무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십니까? 아내는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다치고 뇌가 변했습니다. 이 3가지 장벽을 넘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아내의 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하고 각방 쓰며 남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며 찾아낸 다친 몸과 마음을 여는 확실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기적처럼 아내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구체적인 솔루션을 공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내용은 당신이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지침들입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닌 확실한 처방전을 원하신다면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아내를 다시 여자로 만들고 당신을 다시 남자로 만드는 비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해서 따라오십시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내의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처방전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들어가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살려내는 치료법이자 당신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처방은 바로 목적 없는 터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 몸에 손을 댈 때는 오직 한 가지 목적뿐입니다. 바로 잠자리죠. 평소에는 손 한 번 안 잡다가 밤만 되면 더듬거립니다. 아내의 뇌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또 시작이구나. 지금 나를 만지는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구를 풀고 싶어서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아내의 몸은 방어벽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의 뇌를 속여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뇌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잠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시켜야 합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내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딱 거기서 멈추세요. 텔레비전을 볼 때 아내의 발을 10분만 마사지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자러 들어가세요. 처음에는 아내가 의심할 겁니다. 이러다 또 들이대겠지 하고 긴장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마사지만 해주고 물러나면 아내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어라, 오늘은 그냥 자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아내의 뇌는 비로소 긴장을 풉니다. 아, 남편의 손길이 안전하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안전하다는 신호가 쌓여야 옥시토신이라는 신뢰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마치 길고양이를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겁먹은 고양이에게 갑자기 다가가면 핥히고 도망갑니다. 먹이만 주고 멀리서 지켜봐야 합니다. 거리를 두고 기다려줄 때 고양이는 스스로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비게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욕심을 버리고 위로의 손길만 건넬 때 아내는 비로소 닫았던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의학의 힘을 적극적으로 빌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내의 거부는 점막의 건조와 통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찢어진 상처에는 연고를 발라야 낫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내 손을 잡고 산부인과나 여성 의원을 찾아가세요. 요즘은 좋은 윤활제나 국소 호르몬 크림 등 통증을 줄여주는 의학적 방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무관심하면 아내는 혼자서 병원 가기를 꺼려합니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냐며 참아버립니다. 이때 남편이 나서야 합니다. 여보, 당신 요즘 갱년기라 많이 힘들지? 내가 알아보니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된대. 우리 같이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남편이 내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통증이 사라지자 부부 관계가 신혼 때보다 더 좋아진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내의 질환을 방치하는 것은 남편의 직무유기입니다.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 처방은 남편의 홀로서기입니다. 좀 뜬금없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 유형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은퇴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아내만 쳐다보고 있는 남편입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 양말 어디 있냐, 리모컨 어디 있냐. 아내 입장에서는 다 큰 아기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력이란 것은 적당한 거리감에서 나옵니다. 항상 붙어 있고 내게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성적 매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삶을 찾으세요. 아내가 없어도 혼자 밥 잘 차려 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세요. 취미 생활을 하러 밖으로 나가세요. 당신이 혼자서도 씩씩하고 즐거워 보일 때 아내는 오히려 당신이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이 요즘 왜 저렇게 신이 났을까? 밖에서 무슨 좋은 일 있나? 이런 호기심이 생겨야 관심이 가고 관심이 가야 사랑도 싹 트는 법입니다. 아내의 치마폭을 놓아주세요. 당신이 독립적인 수컷으로서의 당당함을 되찾을 때 아내는 당신을 다시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밥 달라고 조르는 남편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는 남편이 되어 보십시오. 그날 밤 침대 위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처방은 감정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대화법입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 당신에게 받은 상처들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앙금을 걷어내지 않으면 어떤 기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옛날 이야기 꺼내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고생을 인정해주는 인정 대화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툭 던지세요. 여보, 우리 살면서 당신 참 고생 많았지.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당신이 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내들은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희생과 노력을 남편이 알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아내의 노고를 인정해 줄 때 아내의 뇌 속에 굳어있던 편도체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억울함이 풀려야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쑥스럽더라도 한 번만 말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이만큼 살게 됐어. 고마워. 아마 아내는 눈물을 글썽일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이 바로 부부 관계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다섯 번째 처방은 관계의 목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기준을 버리세요. 꼭 삽입하고 사정해야만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50대 이후의 사랑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친밀감입니다. 기능적인 행위에 집착하면 서로에게 스트레스만 줍니다. 남편은 안 될까봐 불안하고 아내는 아플까봐 공포를 느낍니다. 목표를 낮추세요.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자.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어보자. 등을 긁어주고 팔베개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부담을 확 줄여주세요. 남편이 성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스킨십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아내는 비로소 안심하고 몸을 맡깁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더 잘 됩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게 아니라 온돌처럼 은근하게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 따뜻함을 즐길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입장만 고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내를 탓하기 전에 내 행동을 먼저 바꾸면 아내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아껴주고 소중히 대하는 남자에게는 반드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남편분들이 의욕이 앞서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공들인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들과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침실의 비밀 병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아내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떡하나? 이미 각방 쓴 지 10년이 넘었는데 회복이 될까? 네, 가능합니다. 제가 처방해 드린 방법으로 15년 각방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합방하신 70대 부부의 사례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의 다친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습니까? 끈기를 가지고 두드리세요. 당신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벽은 반드시 문이 될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공개할 내용은 좀 더 실전적이고 디테일한 팁들입니다. 아내의 오감을 자극하는 환경 조성법부터 거절당했을 때의 대처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훌륭한 남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니까요. 부부관계는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험한 세상을 함께 건너온 전우이자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줄 반여자로서의 깊은 유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늘 밤 아내의 등에 따뜻한 손을 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아내가 편안한 숨소리로 화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내도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천상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깨우는 것은 오직 남편인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아내의 여성성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당신의 손에 아내의 남은 인생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의학적 지식과 심리적 처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열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싫어하는 것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남자의 힘이 아닙니다. 강직도가 아닙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은 정서적인 충만감입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힘이 빠진 남편을 더 좋아하는 아내들도 많습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부드러워서 좋다고 합니다. 당신의 약해진 모습조차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내가 약해졌으니 당신이 도와줘 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아내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밖에서는 장군처럼 굴더라도 집에서는 아내에게 투정 부리는 막내 아들이 되어도 좋습니다. 단 귀찮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 귀여운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머를 잃지 마세요. 아내를 웃게 만드는 남자는 침대에서도 환영받습니다.
웃음은 긴장을 푸는 최고의 윤활제입니다. 썰렁한 농담이라도 건네보세요. 같이 웃다 보면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고 마음이 가까워지면 몸은 저절로 가까워집니다. 심각하게 접근하지 말고 가볍고 즐겁게 접근하세요. 부부 관계는 숙제가 아니라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 친구랑 소꿉놀이 하듯이 즐겁게 장난치듯이 그렇게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유쾌한 에너지가 우울한 갱년기 아내를 웃게 만들 것입니다.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밤 당신의 목표는 아내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비법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사인 저조차도 놀랐던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검증된 기적의 솔루션.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그 효과에 놀랐던 기적의 솔루션, 그 비밀 병기는 바로 환경의 리모델링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침실의 공기를 바꾸라는 뜻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시각에 약하지만 여자는 청각과 후각 그리고 분위기에 목숨을 거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형광등은 대낮처럼 밝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시끄럽게 나오고 방 한 구석에는 빨래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남편은 씻지도 않고 며칠 입은 잠옷바람으로 불 끄고 자자라며 이불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는 여자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지저분하고 산만한 환경에서는 마음이 차갑게 식습니다. 여자의 뇌는 안전하고 아늑하다고 느낄 때만 문을 엽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침실 개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형광등부터 끄십시오. 천장등은 너무 적나라하고 차갑습니다. 아내의 주름과 당신의 뱃살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은은한 스탠드 조명이나 무드 등을 하나 장만하세요. 노란색의 따뜻한 조명은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서로를 훨씬 더 예쁘고 멋있어 보이게 만드는 마법을 부립니다. 시각적인 자극을 줄이고 감성적인 자극을 높이는 겁니다. 둘째, 제발 냄새를 관리하십시오.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는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호라비 냄새,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본인은 절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아내는 숨이 막힙니다. 아내가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당신의 입 냄새나 몸 냄새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계 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십시오. 그냥 물만 묻히지 말고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를 꼼꼼히 씻으세요. 그리고 양치질도 필수입니다. 담배 냄새, 술 냄새, 김치찌개 냄새가 섞인 입으로 아내에게 키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테러입니다. 향기 좋은 바디워시를 쓰고 은은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남편에게서 향기가 날 때 아내의 뇌는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준비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은 지겨운 남편이 아니라 설레는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청결은 최고의 에티켓이자 가장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셋째, 침실을 성스러운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안방은 텔레비전 보는 곳도 스마트폰 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부부의 휴식과 사랑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는 스마트폰을 치우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오직 아내의 숨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를 작게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은 굳어있던 아내의 감성을 말랑말랑하게 녹여줍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천을 나누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 환경을 바꿨다면 이제 거절 대처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다가갔는데도 아내가 피곤해 하지 마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남편은 여기서 화를 냅니다. 에이, 진짜 치사해서 안 한다
소리치며 문을 쾅 닫고 나가거나 등을 획 돌리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이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아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역시 이 사람은 몸만 원하는 짐승이야 라는 확신을 주는 행동입니다. 아내가 거절하면 쿨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물러나세요. 그래, 당신 오늘 많이 피곤하구나. 알겠어. 이렇게 말하고 대신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럼 그냥 안고만 있자. 당신 냄새 맡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정말 등만 토닥여주고 잠드세요.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아내는 놀랍니다. 화를 안 내네. 나를 배려해주네. 안도감이 생기고 미안함도 생깁니다. 그 미안함이 나중에 고마움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아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의 거절을 비난하지 않고 안아줄 때 내일 밤의 기회가 열리는 법입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고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시간대를 공략하세요. 꼭 밤에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중년 여성은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시달려서 녹초가 됩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오히려 휴일 아침이나 낮 시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밝은 시간에 컨디션이 좋을 때 나누는 사랑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담 없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데이트하는 기분 좀 낼까? 이렇게 가볍게 접근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돌려주세요. 누구 엄마 며느리 아내라는 역할에 짓눌려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사는 게 우리네 아내들입니다. 가끔은 꽃 한 송이를 사들고 퇴근하세요. 생일이나 기념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다 예뻐서 당신 생각나서 샀어. 이 촌스러운 멘트가 여자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예쁜 속옷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야한 속옷 말고 고급스럽고 편안한 것으로요. 당신은 이런 거 입을 자격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내가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라는 자신감.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당신뿐입니다. 자식도 못 해주고 친구도 못 해주는 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50대, 60대의 부부관계는 젊은 날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본능을 해소하는 배설구가 아닙니다. 거친 세월을 함께 건너온 전우가 나누는 깊은 위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아내의 몸이 늙고 병들었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 몸은 당신의 아이를 낳고 당신의 밥을 짓고 당신의 가정을 지키느라 망가진 영광의 상처들입니다. 그 주름진 손을 처진 뱃살을 안쓰럽게 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내를 귀하게 대하면 아내도 당신을 왕처럼 대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아내를 하녀나 도구처럼 대하면 당신도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부부관계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은 귀찮고 낯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만 눈 딱 감고 실천해 보십시오. 손해 볼 것 없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장담컨대 한 달 뒤 당신의 침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차가운 냉골 같던 아내의 눈빛에 다시 온기가 돌고 각방 쓰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잠드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등 돌리고 살기엔 남은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밤 용기 내어 아내의 방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꼭 안아주십시오. 그 따뜻한 천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년 부부가 다시 뜨거워지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